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이 딸기 수확을 더디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때이른 더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빈하우스 현재 기온 35.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의 기온이 27도 정도인 걸 고려하면 이보다 7에서 8도 정도 높은 셈인데요. 농장주는 빈하우스 내부 온도가 정오부터 오후 2시 무렵 사이 온도가 높을 때 40도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작업자들은 햇볕이 가장 강한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새벽에 나와 작업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비닐하우스 농가의 작업 환경과 온열 질환 위험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관련해 고령 농민이나 야외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작업 환경 개선 예방책 등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염에는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기본 수칙 모두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폭염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는 그 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기상 관측 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정말이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상청에서 도입한 폭염 중대경보에 따라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는데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5개 작업을 단축하고요.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14시에서 17시에 5개 작업을 중지하며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5개 작업을 중지합니다. 또한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 부여 및 5개 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하고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 여름철 야외 노동자 모두 안전하게 여름을 이겨내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인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과수농가 앞에 출입을 막는 팻말이 세워졌고 입구에는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14일 충북 충주에서 전국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충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청주는 물론 제천과 보은까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충북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발병률에 따라 해당 가원의 나무를 모두 매몰하고 18개월이 지나야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 날씨에는 과수화상병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과 방역 대응 상황을 전하며 농가가 겪는 피해의 심각성을 짚었는데요. 지역 피해 규모와 전년 대비 발생 추세, 그리고 올해 과수화상병만의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이 보강됐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생기는 세균병인데요. 여기서 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다고 해서 생긴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과수화상병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서 5월, 개화기에 주로 발병하는데 이 시기에는 과수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수화상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2020년에는 744곳의 농가에서 축구장 550여 개를 합친 규모인 394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남의 농가는 모두 19곳, 특히 충남의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만 13곳의 농가가 감염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월 15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100곳을 넘겼고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농가 수는 20%, 피해 면적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과 충남, 홍성, 공주, 세종 등 발생 이력이 없던 곳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해 과수화상병의 양상은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발생 권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요 원인을 살펴볼까요?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균은 보통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활동이 둔화하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5월 중하순 잦은 비가 내리며 병원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재배 구조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해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한 청주 미원면은 사과 재배지가 밀집해 있어 병이 확산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전파 경로도 복합적인데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사용한 작업 도구를 소독 없이 사용할 경우 병원균이 옮겨질 수 있고요. 감염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존재하며 곤충, 비, 바람같이 자연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극한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며 비가 내리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극한호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과 개인 차원의 예방법 등 정보가 더해졌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의 여름을 살펴보면 이상기후와 극한호우 등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무더운 날씨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사전 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기상청과 기후에너지부가 국가 기상 강우 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합니다.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 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기구름의 발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위기경보 선행시간 확보에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농어촌 공사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등 관리 중인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정비를 강화했고요.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가동 점검을 실시해 강우 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개인이 호우 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많은 비가 예고됐다면 비가 오기 전 차량과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가정에서는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은 뚫어주고요. 하천이나 해변 근처 및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과 건물 등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겨야 하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호우 예보가 있다면 미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